안녕하세요. 트레이딩룸의 포모입니다. 자,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해볼 거냐, 트레이더라면 반드시 가져야 되는 개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건데요. 이거는 꼭 많은 사람들이 꼭 알고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지금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고요. 바로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, 이 중요한 게 뭐냐, 바로 이 확률적인 사고입니다. 확률적인 사고. 이렇게 그냥 확률이라고 얘기를 하면 좀 막연하긴 한데, 제가 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. 대부분 사람들이 어떤 예언가를 원합니다. 자, 어떤 예언가를 원하냐, 이 정답을 맞추는 사람을 원해요. 이 정답을 맞추는 사람, 쉽게 말하면 오를 종목을 정확히 맞추는 사람들에게 되게 열광을 합니다. 그러니까 이 종목이 앞으로 막 2배 갈 거야, 앞으로 막 10배 갈 거야, 이런 식으로 막 전망을 많이 하죠. 그 전망을 맞았을 때 굉장히 큰 투자 수익을 기대를 할 수가 있겠죠. 그런데 여러분도 알 거예요. 이 주식 시장에 100%란 없다는 거. 그러니까 오를 가능성이 높다, 뭐 이런 건 오케이지만 결국엔 이 100%가 없고 틀리는 케이스들이 분명 존재하거든요. 신이 아닌 이상 이 100%를 맞출 수가 없어요. 그런데 무의식적으로 사람들은 이 100%에 자꾸 기대를 하게 되는 경향이 있죠. 그리고 실제로 이 돈을 버는 사람이랑요, 이 종목을 잘 맞추는 사람, 이렇게 두 부류가 있다고 했을 때 대부분 무의식적으로요, 돈을 버는 사람은 종목을 잘 맞추는 사람일 거다라고 이제 무의식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, 실제로는 이 둘은 다른 경우가 많아요. 그러니까 돈은 버는데 종목을 잘 맞추는 사람은 아닌 경우가 많아요. 특히 트레이딩 쪽으로 많이 갈수록. 이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들은 이 종목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중요한 거는 이 돈을 버는 거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죠. 자, 그러면 이 돈을 잘 버는 트레이더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? 이 사람들은 이쪽에 가까웠습니다. 그러니까 확률적인 사고를 잘하는 사람. 종목도 잘 맞추지만 이거와 플러스로 이 확률적인 사고도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. 그러면 이 확률적인 사고를 잘하는 사람들은 뭘 잘하냐? 이 좋은 기회를 잘 잡습니다. 자, 이 좋은 기회가 뭐냐? 이 리스크 대비 리턴이 큰 경우, 내가 감내해야 되는 그런 리스크, 변동성 이런 거 대비 기대 수익이 큰 경우, 요런 거를 잘 찾는다는 거죠. 요것만 골라서 베팅을 잘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되게 얍삽하게 하는 거죠. 얍삽하게. 우리 그 게임 같은 거 할 때 최고의 칭찬이 있죠. 게임 같은 거 할 때 이런 말 들으면 게임 진짜 잘하는 거예요. 게임 뭐같이 하네. 아, 진짜 게임 더럽게 하네. 이거 결국에 되게 얍삽하게 한다는 거죠. 이 얍삽하게 한다는 게 결국 이런 거예요. 나한테 유리할 때만 어떻게 그런 걸 잘 귀신같이 찾아가지고 유리할 때만 하는 거야.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화나죠. 이 원리를 비슷하게 이 트레이딩 영역에도 똑같이 가져와서 할 수가 있는 거예요. 자, 흔히 트레이더를 구분을 하면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. 좀 길게 보는 스윙 트레이더, 그리고 당일 하는 데이 트레이더, 그리고 굉장히 짧은 거래를 하는 스캘퍼,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, 이들은 완전히 다른 스타일이죠. 딱 이런 거예요. 이렇게 주가가 올라간다고 가정을 하면 스윙 트레이더는 나한테 유리한, 그러니까 내가 잃을 가능성은 별로 제한적인데 올라갈 게 이만큼이야, 그런 구간만 찾아서,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돌파하는 구간에 이런 구간에서 딱 요런 구간만 먹는 걸 잘한다거나, 내가 요런 구간만 잘 찾을 수 있다라고 하면 내가 잘 모르는 요 구간은 버리는 거죠. 그리고 내가 잘 아는 요 구간만 계속 기다렸다가, 요런 구간은 좋은 기회야, 내가 먹을 수 있는 리턴이 더 커, 내가 감내해야 될 손실은 얼마 안 되지만 먹었을 때 크다, 그런 것만 찾아서 얍삽하게 거래를 하는 거죠. 그리고 데이 트레이더라면 마찬가지로 그날 당일 거래를 하는 사람들인데, 주가가 막 이렇게 움직이더라도, 막 복잡하게 움직여도 내가 잘 아는 구간, 내가 잘 알고 있는 이 리스크 대비 리턴이 커 보이는 그런 구간들이 분명 있을 거예요. 그런 구간에서만 딱 거래를 하는 거죠. 만약에 뭐 눌림목을 잘 찾는다, 이렇게 반등 나오는 구간만 잘 찾는다, 그러면 이 바닥에서 사서 이 꼭대기까지 다 먹으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이 내가 잘 아는 구간, 요런 구간들, 뭐 그냥 임의로 정한 거예요. 뭐 이런 것만 잘 찾아서 먹을 수 있겠죠. 마찬가지로 이 스캘퍼도 그냥 아무 거래나 뭐 베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이 스캘퍼도 짧은 순간 안에서 이 좋은 기회를 찾는 거예요. 내가 이거는 따라 들어갔을 때 손절은 요만큼인데 먹으면 요만큼 먹겠다, 이런 거. 또는 내가 이거 거래를 했을 때 확률이 높겠다, 내가 똑같은 구간을 찾아서 10번 베팅했을 때 7번은 내가 이길 수 있겠다, 그런 경우에만 잘 찾아서 베팅을 하는 거겠죠. 그래서 대부분 이제 트레이더도 이제 이런 식으로 본인한테 이제 좋은 기회, 요런 구간들을 각자 나름대로 원칙을 정해서 거래를 잘 하고 계신데요. 그런데 대부분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말을 진짜 많이 합니다. 아, 그때 고점에서 팔걸, 그리고 그때 그 종목 살걸. 이미 지나고 나서 후회를 많이 해요. 고점에서 팔걸.
이거는 이미 지나고 나서 보이는 것들이죠. 이미 이렇게 고점 꺾이고 나서 지나고 나서 아 그때 여기서 팔 걸. 그런데 이제 이런 말을 했을 때 반대로 한번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. 스스로. 만약에 지금 기억을 그대로 지우고 다시 과거로 돌아가도 똑같이 할 수 있나? 만약에 기억을 똑같이 지우고 이 과거에 분명 내가 똑같이 뭔가 할 수 있는 어떤 원칙이나 행동, 그런 기준 같은 게 분명히 있었다라고 하면 결과가 손절이든 안 좋다고 하더라도 그 베팅은 잘한 베팅이에요. 왜냐? 각자의 기준에서 나는 좋은 기회를 베팅을 한 거니까. 결과가 손절이라고 하더라도. 그런데 이 결과가 아 그때 뭐 할 걸. 근데 과거로 돌아갔을 때 기억을 지우고 돌아가도 내가 이렇게 해야 할지 좀 긴가민가한 경우가 있을 거예요. 그런 경우에는 베팅을 하면 안 되는 거겠죠. 아니면 뭐 베팅을 되게 작게 한다거나. 그래서 이 트레이더는 이 좋은 기회를 잘 찾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제가 예를 하나 좀 들어볼게요. 게임을 합니다. 게임을 할 건데요. 첫 번째 게임 50% 확률로요. 여러분이 만약에 먹으면 성공하면 10%고 잃으면 마이너스 3%예요. 반반 게임입니다. 여러분 이 게임 할 겁니까? 이 게임 계속 할 거예요? 계속 하겠죠? 왜냐? 반반 게임인데 내가 먹으면 10이고 잃으면 마이너스 3이야. 이거 반복하면 결국 반반 게임이니까 먹는 폭이 훨씬 크죠? 아마 이런 거래들은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돈이 계속 그렇게 쌓이겠죠?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번 게임은요 70% 확률로 내가 먹으면 10% 먹는데 잃으면 마이너스 90%입니다. 이 게임은 베팅 해볼까요? 잠깐 머리가 뜨겁죠? 확률은 뭔가 높은 것 같은데 손익비가 너무 안 좋아. 자 이런 게임은 계속 베팅하는 게 좋을까요? 애매하죠? 자 과연 이 경우의 수가 어떨 때는 확률이 높을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손익비가 좋을 때가 있고 이게 그때그때 다 다른데 이거를 그러면 베팅한다면 이 비중을 얼마나 베팅하는 것이 적당할까? 결국에 이 트레이딩의 핵심은 나한테 유리한 게임은 베팅을 늘리고 나한테 불리한 게임은 베팅을 줄이거나 안 하는 건데 자, 요런 거를 어떻게 좀 구분할 수 있는 좀 정형화된 방법이 없을까? 그거를 이제 수학 공식으로 만들어둔 게 있습니다. 이 개념을. 요 확률에 따라서 과연 얼마나 베팅하는 게 적당한지 확률로 이미 만들어진 공식이 있어요. 뭐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. 켈리 공식. 이 켈리 공식이라는 게 있는데요. 물론 이제 주식은 확률이 항상 이렇게 딱딱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매번 확률이 다르기 때문에 뭐 정확히 적용할 수는 없지만 이 켈리 공식이라는 이 개념은 꼭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. 자, 이 켈리 공식은 뭐냐? 이 승률과 손익비 요 두 가지만 알면 이 켈리 공식을 구할 수가 있거든요. 제가 요 어떻게 구하는 공식을 제가 알려드릴게요. 비중은요. 이길 확률 빼기 질 확률 나누기 손익비입니다. 이게 끝이에요. 요거대로 하면요. 각각 게임에서 이런 확률과 손익비가 있는 게임에서 얼마나 비중을 넣는 게 적당한지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. 자 그러면 요 공식을 한번 엑셀로 만들어서 어떻게 비중이 계산되는지 한번 해볼게요. 승률과 손익비 딱 이 두 개만 있으면 된다고 했죠. 자 아까 첫 번째 게임은 이기면 10% 지면 마이너스 3%였죠. 그러면 손익비가 어때요? 10 나누기 3이죠. 그러면 10 나누기 3이 될 거고요. 그리고 승률은 50%. 자 그러면 비중은 얼마로 해야 되냐? 자 승률 빼기 그리고 괄호 열고 1 마이너스 승률을 하면 이게 패배 확률이죠. 이게 패배 확률이고 이 패배 확률에 나누기 손익비를 해줍니다. 이거를 하면 비중이 35%라고 나오죠. 자 그러면 1번 게임 같은 경우에는 반반 게임인데 내가 먹으면 10 잃으면 마이너스 3이다. 이런 게임은 비중을 35% 넣는 게 적당하다.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고요. 자 아까 2번 게임이 좀 애매하죠. 2번 게임은 확률은 높은데 손익비가 되게 안 좋죠. 이기면 마이너스 90. 자 그러면 요거를 만약에 요 켈리 공식처럼 계산을 해보면 비중을 얼마나 넣는 게 적당한지 한번 넣어봅시다. 자 승률은 70%죠. 그리고 손익비는 10 나누기 90이죠. 자 10%때 마이너스 90이니까 10 나누기 90 이렇게 하면 손익비 계산이 됩니다. 자 0.11인데 어때요? 비중이 마이너스죠. 자 이 비중이 마이너스로 나온 거는 오히려 이 게임은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손실이 이어질 거다라는 거죠. 자 요걸 한번 바꿔볼게요. 손익비를 늘려봅시다. 1로 하면 어때요? 내가 잃을 때 질 때 똑같은 비율로 잃고 지는데 승률이 70%다. 이런 경우에는 비중을 40%까지 늘려라. 만약에 승률이 100% 어때요? 비중 100% 풀베팅이죠. 이런 경우는. 자 이런 식으로요. 이 확률과 손익비에 따라서 얼마를 베팅해야 되는가 이 개념은 꼭 알고 있으면 좋겠어요. 자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요. 틀렸을 때 덜 잃는 것, 맞췄을 때 더 많이 먹는 것, 이 두 가지 이런 자신만의
기준을 찾자. 이 내가 틀렸을 때 항상 100%는 없기 때문에 내가 틀리더라도 비교적 덜 잃고, 그리고 반대로 내가 맞췄을 때 내가 이 배팅에 성공을 맞췄을 때 더 많이 먹는 것, 이런 자신만의 기준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.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좀 비중, 확률 뭐 이런 얘기를 좀 해봤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.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,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.